자, 반가워. 기독교 탐사 7번째 시간이야. 원래는 사실은 8주차 수업이지만 지난주에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바로 7강이 되겠지.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불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흔히 삶에서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행복을 쫓아가지. 그 행복을 쫓아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소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거나, 성공,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거나,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거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 자신의 삶의 길이 있고 행복을 찾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것을 달성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 문제는 뭘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을 탐구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원인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악함을 얘기했었어. 우리는 악함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득이 좀 어려우니까 악함을 하나하나 자세히 연구했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타인의 악함에 대해서 배웠어. 우리 삶에 타인의 악함이 작용하면은 우리 삶은 불행해진다. 실제로 그렇지. 내가 아무리 옳게 살 거야 아니면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살 거라고 결심하더라도 타인이 와서 나한테 위해를 가하면 사실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번 주에도 내가 본 거였었는데 내가 그 페이스북에서 구독하는 것 중에 나도 운전을 하니까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좀 구독하는 게 있거든.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어떤 사고 영상을 봤는데 와, 답이 없더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차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만한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확 덮쳐버리는 거야. 그냥 정면에서 빵 하고. 알고 봤더니 그 화물차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한 거였더라고. 정말 이런 악함들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냥 그 사람의 악함이 나한테 훅 닥쳐와서 내 모든 행복이 사라져버린 사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악함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악함들이 모여서 만든 구조적 악함. 그러한 타인의 악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불행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도 바라봤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짜증나고 열받는데 사실 그거랑 똑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지. 다만 기회나 능력, 용기가 없어서 분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허락된다면은 우리는 이 악함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근데 악함을 발휘하게 되면은 나 스스로도 망가지고 내 주변 사람도 망가지는데 정말 이 욕구를 참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지. 더욱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의 공식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억누르기 참 힘들고 억누르면서 느껴지는 어떤 자기 혐오감 혹은 불안감, 그리고 혹시라도 이 통제에 실패했을 때 내 죄가 튀어나와서 치러야 되는 거기에 대한 대가, 이걸 떠올린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참 삶이 괴로운 것 같아.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욕심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 욕심은 사람의 위하고 비슷하다 그랬어. 비어 있으면 배고프고 채우면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 버려. 그래서 내가 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 행복을 얻은 후에는 더 큰 행복, 더 큰 행복, 더 큰 자극을 원하더라. 이게 사람의 본능이더라 라고 하는 거지. 자, 이 위가 작았을 때는 채우기가 쉬워. 늘어나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채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너무 늘어나서 더는 채울 수 없을 때, 그렇게 되면은 평생 동안 그 배고픔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방법을 쓰다가 그 삶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 자, 행복의 공식 소유, 성공, 사랑 중에서 사실 가장 행복에 근접한 건 이 세 번째 사랑이더라. 그만큼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랑을 공급해주는 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큰 행복과 큰 즐거움을 느끼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하다 보니 그런 관계가 온전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고 뒤틀려질 때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인데 동시에 그렇다 보니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도 바로 이 관계더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관계에 대한 상처,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얘기였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 삶은 악함 때문에 불행하다. 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노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노력해야겠어요. 네, 정말 앞으로 그런 악함을 발휘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욕심 발휘하지 않고 내 안에 악함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관계 잘 유지하면서 제가 한번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그래
나쁜 결론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던지는 질문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지. 정말로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악함이 그렇게 결심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까? 특히나 뭐 타인의 악함이나 아니면 타인과 문제가 되는 관계 부분은 내 결심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선 사실 나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리고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하기가 좀 많이 망설여져. 왜냐면은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나 또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너무 또렷한 현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죽음이야. 이 단어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기분도 다운되고 뭔가 굉장히 침울해지지. 왜냐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문제거든. 고민한다고 해서 딱히 해결책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지 잘 언급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심지어 이 죽는다라는 단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언제야? 좀 되게 어떤 귀여운 맥락에서 너 죽는다 뭐 하다든가 아니면 게임하다가 캐릭터 죽었어 이런 말을 쓰이긴 하지만 정말 실제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누구도 그 사람에게 죽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해. 사망하셨다, 작고하셨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운명하셨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싶어 하지. 왜냐면은 그만큼 죽음은 무겁고도 굉장히 심각한 단어이니까. 그래서 이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잊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하지. 그래서 죽음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고 죽음을 최대한 의식하지 않고 싶어 하지.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은 너희가 만 28세인가 29세인가가 되면은 그 나라에서 어떤 그 용지가 올 거야. 그게 뭐냐면은 무료 건강 검진을 받으라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이제 암 같은 것도 미리 좀 점검하고 하라는 거지. 자, 그거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당연히 받아야겠지. 왜냐면 받는 게 너무너무 이득이야. 내 건강에 대한 위험을 미리 알 수도 있고 심지어 공짜야. 아니, 누군가는 돈 내고서라도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겠지. 근데 의외로 그거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래. 무엇 때문일까? 귀찮아서? 뭐 그런 것도 맞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지금 되게 멀쩡하고 그래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가서 괜히 이상한 말을 들을까 봐 무서운 거지. 예를 들면은 검사를 받았어?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 네, 차선진 씨죠? 네, 보건소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그때 검진 결과 때문에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어서 이제 보건소에 가지. 보건소에 갔더니 나를 앉혀놓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선진 씨 이거 이번에 그 대장 내시경 촬영한 건데요. 보니까 대장 쪽에 용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보통 그 3mm 정도면은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4.2mm예요. 이 정도면 조직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크게 밀려오는 거지. 의식하고 싶지 않았던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갑자기 확 들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죽음이란 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 그런데 괜히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내 시야 안에 죽음이 슬쩍 보이기 시작하거든.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공포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강검진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지. 맞아. 그만큼 우리는 죽음을 잊고 싶어 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하고 그냥 이대로 내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장 잊고 싶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얘기를 하지? 뭐 취업 아니면 연애, 결혼, 당장의 시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는 그런 걸 되게 쉽게 넘겨버리기도 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도 해. 그냥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삶의 가장 확실한 문제는 뭐지? 그건 바로 죽음일 거야.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 이것보다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는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해.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부터 얘기할 건데 오늘은 그 죽음이 만드는 불행 첫 번째 이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해. 노래로 그대를 이 영상이 좀 너희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나도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슬프고 울었어. 사실은 많이 울었어. 이걸 보고서. 왜냐면 이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곁을 떠나가야 돼. 그래서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다시는 그 사람과 말할 수 없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어. 이것이 만드는 비극은 정말 어떤 한두 가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앞에서 누가 행복의 공식을 이야기할 거야. 뭐 내가 돈이 많아, 아니면 내가 꿈을 이루었어,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 인기가 많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지인이 죽음으로 이별하는데 그 앞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지. 그것들이 주는 행복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충격과 정말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인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 모든 행복을 한 번에 날려버리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이뤄도 좋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거는 당장이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은 내가 통계자료 하나 보여줄게요. 2018년도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 하루에 10.3명이 죽었어. 그랬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 너희가 뭐 이 강의를 몇 시에 볼지 모르겠지만은 아침부터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지금 시간까지 못해도 평균적으로 5명은 오늘도 도로에서 죽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 혹은 도로 곁에서 시간을 보내. 그거 생각한다면은 정말 내 지인이 갑자기 죽는다라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언제든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두려움인 거지. 그래서 맞아, 우리는 이런 일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나는 지금 두려워 라고 이렇게 또렷하게 명제처럼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 우리 삶에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제 어느 날 부모님이 있는 집에 딱 왔는데 엄마가 집에 있을 시간이야.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하는데 엄마가 안 보여. 어디 갔나? 엄마 어디 갔지? 안방에 있나? 엄마 했는데 안 보여. 자, 이때부터 약간 엄마를 부르는 톤이 달라지겠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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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집에 엄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 아줌마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띠띠띠 전화를 하죠.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이 있나?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걱정을 하는 사이에 이제 그때 엄마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하길래. 엄마, 어디 갔어? 뭔 일이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엄마 지금 병원 왔어, 잠깐. 병원은 왜? 저번에 보니까 여기 가슴 안쪽에 멍 같은 게 만져져가지고 그 조직 검사하러 왔어. 금방 갈 거야. 카레 먹고 있어. 자, 이 통화를 끝내고 났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 정말로 우리 가족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가 확 다가온 듯한 그런 그 찝찝함이 느껴지겠지.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거야. 아니면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보자. 뭐 전에도 한번 예로 든 적 있었지만은 막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딱 봤더니 엄마 부재중 전화 4통 찍혀 있어. 막막하지. 아이씨, 큰일 났다. 잠깐만, 나 나갔다 올게. 잠깐만. 여보세요? 엄마, 그게 내가. 자, 엄마가 막 뭐라고 막 화를 내겠지. 도대체 엄마는 왜 화를 내는 걸까? 걱정했다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뭘 걱정했을까? 그건 바로 죽음을
걱정하셨던 것이. 물론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사실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나의 아이가 죽는 거야. 다치는 거 괜찮아. 등짝한 대 때리면 돼. 으이구 하면서. 근데 죽음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얘를 다시 못 보면 어떡하지? 아직 해줄 말도 많고 해줄 사랑도 많은데 갑자기 전화를 안 받을 때마다 그 고민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지. 한 통, 아 얘가 노나 보네. 두 통, 설마? 세 통? 어제 문제 생긴 거 아닐까? 네 통? 혹시? 내 아이와 죽음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점점 쌓여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 되었을 때 그 공포심이 한 번에 분노로 나타나는 거야. 너는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 네 혼자 나가 살아! 그렇지 하는 거겠지. 근데 그 화의 내면에는 죽음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공포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막막한 두려움을 애써 밀어두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그냥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벌어지는 일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죽음으로 이별해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그런 사람 있었을 거야. 아 저는 정말 뭐 관계 문제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 연인, 친구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할 거예요. 맞아. 죽을 때까지. 그 사랑에는 반드시 죽음이 개입되어야만 돼.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사건이었지. 그 민식이법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야. 지금 여기 지금 내 뒤에 보이는 그 도로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지. 사실 뭐 민식이법을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야. 뭐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내가 한번 집중해보고 싶은 거는 자기 아이의 죽음을 눈앞에서 바라보아야 했을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보고 싶더라고. 길 건너에 아이가 있었고 이제 아이가 건너다가 눈앞에서 차에 치였던 거지. 정말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간절히 기적을 바라고 결국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있었던 자리가 빈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 집에 가서 이제는 주인이 없는 옷들을 정리해야 되고 그 방을 정리해야 되는 그 기분이 어땠을까를 문득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좀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는데 2018년에 벌어졌던 사건이야. 뭐냐면은 동두천의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그때 2018년이 그 첫 폭염이 시작되었을 때였어. 막 서울이 40도 넘게 올라가고 엄청 더웠을 그때. 이제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하나 일어났었는데 어떤 친구가 버스 안에 갇힌 거지. 그러니까 아마 등원할 때 그 친구가 버스에서 잠들었던 모양인데 기사분께서 그 친구가 남아있는 거를 보지 못하고 차를 잠근 거지. 그리고 42도의 폭염 속에서 차 안에 갇혔던 거야. 그러면 차 내부 온도는 거의 50도, 60도에 육박하게 되거든. 성인도 힘든 그런 환경이지. 결국 거기서 아이가 죽은 거지.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집이 뭐 전혀 관련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조금은 관련이 있더라고. 당시 우리 아내가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지인이었던 거야. 근데 그 가정의 아이가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였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좀 내막을 들어봤더니 늦둥이라고 하더라고. 나이 40이 넘어서 본 아이. 얼마나 간절했겠어.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 그리고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나이가 5살인데 5살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우리 첫애가 5살이거든. 자, 이제 딱 사람 흉내를 낼 때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뭐 대화가 가능하겠어. 그냥 찡찡거리고 울기는 하지. 근데 5살부터는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 말도 하고 정말 딱 귀여울 때거든. 근데 그때 그 친구를 떠나 보낸 거지.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부모님이 모두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퇴직했다고 하더라고. 도저히 멘탈이 견딜 수가 없었겠지. 학교에서 1, 2학년 어린 친구들 보면은 사실 그 죽었던 자기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 볼 때마다 떠오를 테고. 그래서 결국 일을 다 그만두시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었어. 나도 문득 떠올리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와 그런 이별을 하면은 내가 어떤 기분이 들까.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상상을 오래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슬픈 일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누군가한테 현실이거든. 지금 오늘 겪고 있는 일일 테고, 그리고 그 일이 당장 사실 내일 나한테 벌어져도 이상할 건 없는 일이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게 소용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슬프고 큰 비참에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좀 떠올려 보고 싶었어.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이고, 그런데 언제든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자, 그래서 오늘 얘기 정리해보면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발생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정말 힘들어. 그런데 그 이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게 참 도처에 널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거대한 비참함 앞에 늘 불안하게 놓여 있는 거지. 자, 나눔 질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한 이별 때문에 삶의 행복이 모두 사라진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마지막, 내가 가장 죽음으로 이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수업 분위기가 많이 침울하지. 나도 참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거는 깊게 오래 보진 않을 거야. 다음 주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거야. 그리고 굉장히 아프고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죽음인 것 같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네, 가이드 영상입니다. 역시 오늘도 동참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편부터 굉장히 좀 많이 우울해지고 톤이 다운되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정말 가장 강력한 펀치, 죽음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비참하다라는 거 정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죽음 파트가 지니는 파워는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턴단 전체 과정 끝나고 다들 물어봤을 때 어디가 제일 인상적이었어? 라고 하면은 다들 여기 죽음 파트를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반박 불가한 부분이니까. 물론 아캄도 반박 불가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후반부 갈수록 뭐 욕심이나 관계 갈수록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제 살짝 멀어질 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죽음에 대한 비참함은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정말 여기는 강력한 펀치가 되죠. 어, 그래서 약간 이 시간을 하실 때는 좀 평소랑 다르게 좀 확실히 무게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하다못해 복장이라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가볍게 입으셨다면 이거 할 때는 조금 더 약간 어두운 톤 아니면 약간 더 양복스럽게 입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내 조명을 조금 바꾼다든가 그렇다고 막 너무 티나게 작정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또 티가 나면 또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티가 나지 않는 선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진중하고 목소리도 조금 더 느리고 차분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면 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좀 많이 마음이 힘들 수 있는 파트다 보니까 좀 사례를 물어보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혹시 죽음으로 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아픈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눈치를 채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혹시 말할 수 있을까? 말하기 힘들면 정말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부담 없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혹시 막 심각한 단계의 우울까지 가지는 않도록 잘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선에서 그 참여한 사람이 울면은 더 좋긴 해요. 확실히 울 때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있다 보니까 울음을 적당히 유도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그 의도가 티가 나면 안 되겠죠. 그 자칫하다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를 너무 후벼 파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선에서 그걸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늘 얘기하지만 자기 거를 먼저 공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행하시는 분께서 죽음에 대한 이별로 먼저 큰 상처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이제 그럼 좀 용기가 나겠죠. 아, 저 사람도 얘기했으니까 나도 얘기해도 되겠다. 왜냐면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깊게 깨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은 많이 끄집어낼수록 좋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다시 얘기하자면은 민감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 하나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사례를 좀 많이 모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사례를 막 이렇게 모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죽음으로 인한 이별 파트는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가 원래 영상을 넣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찾았던 영상을. 근데 이제 그게 유튜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워져서 못 올렸는데, 그걸 이제 번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그런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대한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펑펑 울면서 봤던 거는 그 자기 딸을 VR로 만나는, 그 죽은 자기 딸을,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오열하면서 봤고요. 뭐 그 외에도 채널A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기 아들한테 일주일 전에 엄마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빠라든가, 자료는 찾으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못 넣었지만 그런 영상 자료도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수업 파트는 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울게 하시고, 다만 이제 수업 분위기가 너무 처질 수 있으니까 수업 앞과 뒤에 그래도 조금은 뭐 다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막 마음이 너무 가라앉지 않도록 그걸 잘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드 영상 좀 오늘은 이 말 저 말 약간 뒤죽박죽한 것 같은데 뭐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댓글로 뭐 아쉬운 점, 궁금한 점 얘기 달아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